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공부하기 괜찮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 이론 과목을 끝나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에서 첫 번째 직류기를 이제 막 마치고 변압기로 오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전기 기기를 이렇게 강의할 때도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의실로 모시고 강의실에서 천천히 토론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고 또 제한된 장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이 학문 탐구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토론식 수업은 아쉽게도 여기서 많이 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후에 여러분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천천히 우리가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저는 또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산에듀에서는 중간중간 또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더라도 전병칠 혹은 다산에듀 딱 잊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인연을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전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이든 아니면 중기이던 이런 하나의 도전 목표를 정하고 계속 그 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진하시는 여러분의 도전이 저는 경이롭다고 생각이 되고, 절대 지치지 말고 절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전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기를 가르치는 게 제 직업이죠.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공식들이 낯익고 공식들을 쓰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만약에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예를 들어 용접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아니면 요리라든지, 저도 그쪽 세계에 가게 되면 또 풋내기가 됩니다. 아주 또 초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새로운 학문을 배울 때에는 저도 가장 기본적인 낮은 자세로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죠. 역시 여러분도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결과가 아름답게 소중한 결실로 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계속해보죠. 절대 지치지 말기 약속.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입니다. 이 변압기, 딱 이름만 들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압력을 변화시키는 기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어떤 기계가 있어요. 이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다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전원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계에서는 다른 형태의 전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압이 원래 넣었던 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원래 넣었던 것보다 내려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력된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여기 출력된 전압을 V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입력된 전압이 V1인데 자, 출력된 게 V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100V를 넣었는데 200V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요, 이걸 우리가 승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승압기는 업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V1이 오히려 더 크고 V2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220V를 넣었는데 110V로 바꿔주는 그런 변압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는 우리가 강압기라고 부르게 되죠. 이거는 다운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기계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승강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 오르고 내리는 기계를 변압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압력만 바꾼다는 겁니다. 즉 전압만 바꾼다는 것이 이 변압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압을 도대체 바꾸냐,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아답터 같은 거에서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 쓰려면은 220V를 낮은 전압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도대체 바꾸냐? 그 원리를 알게 되려면은 우리가 저 앞에서 전자 유도작용을 한번 되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코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 옆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놓고 코일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코일에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즉 전류가 무엇으로 바뀐 다음에 자기로 바뀐 다음에 자기가 다시 전류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요. 자, 이때 그러면은 내가 1차 측과 2차 측을 몇 번 감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압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게 되는 아주 이런 재미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디어를 아셨다면 이제 변압기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재료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 코일, 이렇게 구리 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을 이렇게 2차 측에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철심, 철 덩어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나 모터나 발전기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은 엄청 복잡할 것 같지만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또 무겁기는 됐다 무거워요. 왜요? 철이랑 구리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딱 뜯어보게 되면은 제가 2차 평면에서 변압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변압기에 일단 철심을 먼저 그립니다. 철심을 짜잔. 그리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에다가 제가 코일을 감아 볼게요. 이렇게. 코일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많은 바퀴가 감겨 있지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적절하게만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차 측도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측에는 무엇을 연결하느냐? 1차 측에는 전원을 연결하게 되고요. 2차 측에는 부하를 연결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전원과 연결된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게 되고요. 부하와 연결된 쪽을 우리가 2차 측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1차 측은 전원, 교류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전기가 실제로 변화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전원을 넣는데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딱 걸렸다고 해볼게요. 교류니까. 그러면은 전류가 쭉 갑니다. 따다다다단 가요. 어떻게 됩니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위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위쪽으로 무엇이 나가게 됩니까? 자속 파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공기 중으로는 잘 안 나가죠. 왜냐하면은 자속이 잘 흐를 수 있는 철심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갑니다. 빠바바바밤빰. 자, 이 자기장이 무엇과 만났습니까? 다시 코일과 만나게 됐죠. 그러면은 코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에 영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법칙에 의해서? 렌츠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자속의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자기장이 이렇게 위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때 이제 두 번째 코일에는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죠. 어떻게? 이게 자기장이 위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 1차 측이 바로 이 얘기고요. 2차 측이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잘 자기장이 가기 위한 자로를 제가 만들어 준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바뀌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자기장은 이제 아래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죠. 그쵸? 자기장이 아래로 가게 되면 이제 자속 파이가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자속 파이가 2차 축 코일과 만날 때 역시 자기장의 증가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측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교류가 인가되게 되면은 2차 측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게 되는 교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기가 뭐가 됐습니까? 자기로 바뀌고 다시 이 자기가 다시 전기가 되죠.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하게 됩니까? 우리가 전자
유도작용이라고 하게 되죠. 이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전자 유도작용을 응용한 바로 그런 기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1차 측의 전원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2차 측의 전류를 I2라고 하게 되고 2차 측의 전압을 V2라고 하게 되면요. 1차 측의 감은 횟수를 N1이라고 하고 2차 측의 감은 횟수를 N2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권수비 혹은 전압비가 나타납니다. 결론은 변압기는 무엇에 의해서 전압의 크기가 바뀌느냐, 몇 번 감았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10번 감았는데 2차 측을 100번 감았다. 몇 배가 늘어난 거죠? 10배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10배가 늘어났죠? 그럼 여기다가 10V 걸어주게 되면요. 10배가 커져서 여기 100V가 걸리게 됩니다. 끝이에요, 그게. 1차 측에 만약에 5V 걸어주게 되면요. 10배가 되어서 2차 측에 50V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압을 내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차 측에 100번 감고 2차 측에 50번 감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으로 정확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 전자 유도 작용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 사실을 딱 초등학생 때 EBS를 보다가 거기서 설명하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발전기를 말이야 뭐하러 크게 만들어? 그냥 발전기는 작게 만든 다음에 비율을 1000배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1000배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1000배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요. 전력은 변하지 않아요. 전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차 측에 전류가 10A라면은요. 2차 측의 전류는 10분의 1로 감소하게 돼요. 여기는 1A로 감소하게 됩니다. 전력은 어때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5 하게 되면 50이죠. 여기도 50 곱하기 1 하게 되면 50이죠. 전력은 변하잖아요. 전력까지 변했다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름이 변압기가 아니라 변력기였겠죠. 변력기. 하지만 단순하게 전압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압의 비율을 설명하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바로 전압비 혹은 이제 권수비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전압비 혹은 권수비 A는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 그 다음에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 그 다음에 전류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1차 측 전류분의 2차 측 전류가 되는 것이 권수비입니다. 또 이거 조금 더 가게 되면요. 루트 2차 측 저항분의 1차 측 저항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예를 들어 권수비가 30이다. 자, 권수비가 30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권수비가 30은 2차 측분의 1차 측이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3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을 때 만약에 V1이 3000V면 V2는 얼마인가? 얼마일까요? 3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100V가 되겠죠. 100V가 되겠죠. 이 변압기는 보통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기 발전소라고 하게 되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보통 한 11kV, 그 다음에 한 20kV. 그러니까 11,000V에서 한 20,000V 정도가 됩니다. 분해 변전소를 통해서 이 전압을 이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분해 변전소에서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 한 3, 4, 5kV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멀리 이제 가서 이 근처, 도시의 근처로 오게 되면은 한번 이 전압을 내리게 됩니다. 3, 4, 5를 예를 들어 1, 5, 4kV 정도. 자, 여기 변전소. 다시 이제 그 변전소를 다시 거쳐서 또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변전소를 거치게 되면 한 22.9kV 또
2차 변전소를 통해서 또 낮추게 됩니다. 22.9kV 낮추게 되면요. 이때는 비로소 이제 이렇게 전주 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전주 위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게 되면은 이때 전주에 있는 변압기, 이걸 우리가 주상 변압기라고 하게 됩니다. 전주 위에 있다라고 해서 주상 변압기 통해서 380V나 아니면 220V로 바뀌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압기를 거치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적어도 4군데는 거쳐야 우리 집에 올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권수비입니다. 이 권수비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변압기의 유도기전력 식 2-2, 2-3 있고 밑에 변압기의 등가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1차 측과 2차 측은 실제로 전기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자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회로로 그린 것을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간이 등가회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표현한 건데 A라고 하는 게 권수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I1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2차 측에 쭉 보게 되면은 2차 측에는 I1 대신에 I1 뭐 R2, A2 여기 뭐 V1이 있게 되면은 여기 A 한 다음에 V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2차 측에다가 2차 측 전압에다가 권수비를 곱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해서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변압기의 극성이 있게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감극성이라고 해서 여기 플러스 넣었을 때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게 감극성입니다. 우리나라 표준이에요. 근데 가극성이라고 해서 이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감게 되면 플러스 넣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관련되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겁니까? 1번,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변압기의 1차 측이라는 무엇입니까? 1차 측은 전원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번의 변압기의 2차 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하 측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전압이 높은 측이 1차 측, 낮은 측이 2차 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압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냐, 낮냐로 구분하지 않고 전원과 연결되어 있느냐, 부하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죠. 4번에 변압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1번 교류전압을 변화시키는데 2번 주파수를 변화시키는데 아니에요. 이 변압기는 주파수를 바꾸는 재능은 없습니다. 그런 재주는 없어요. 2번은 상관없습니다. 5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전압을 변성한다 맞고요. 2번 전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요. 3번에 전격 출력은 1차 측 단자를 기준으로 한다. 출력은요 2차 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3번이 잘못됐습니다. 6번 변압기의 철심에서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 면적과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점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7번 변압기의 권선법 중에서 형권은 주로 어디 사용되는가? 중형 변압기에서 사용된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8번 코일 주위에 전기적 특성이 큰 에폭시 수지를 고진곡으로 침투시키고 다시 그 주위를 기계적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압기. 그냥 아예 케이스를 꽉 메꿔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드 변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1차 권수 6000, 2차 권수 200인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의 전압비는 얼만큼이 되겠는가? 본격적으로 이제 권수비 문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1차 권수가 6000이라고 했어요. 2차 권수가 200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수비 A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하는 거니까 2차 권수가 200, 1차 권수가 6000. 그럼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권수비 30, 답 2번이죠. 10번. 1차 전압이 6300, 2차 전압이 210V라고 합니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2차분의, 2차가 210분의 1차 얼마예요? 6300, 30배네요. 그렇죠? 답은 권수비 31번이 되죠. 11번 6600이 220된 변압기에 1차에 2850을 가하면 2차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6600이 220대 때 얼마로 된 겁니까? 그러면 권수비 30이죠. 그러면 2850 주어지게 되면 이거 30분의 1로 전압 줄어들게 되면은 2차 측은 얼마일까요?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95V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죠. 11번 삼상 100kVA 13200이 200V가 되는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에
유효분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상일 때 전력 P는 V 루트 3,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이 아니라 변압기는 그냥 P상 전력을 구해야 되니까 루트 3 V I가 됩니다. 지금 전류 구하는 거니까 I는 루트 3 V분의 P 이렇게 되고, 이 루트 3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요. 여기가 13,200이 200V가 되는 거예요. 2차 측 기준 200V가 되고, 그 다음에 전력이 100kV,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의 3제곱이 되죠. 계산하게 되면은 288.66A. 답은 288.66A인데 여기서 지금 유효 성분 물어보게 돼요. 유효 성분은 역률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곱하기 0.8을 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230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죠. 13번. 다음 중 변압기의 권수비에 대한 식이 바르게 된 것은, 권수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N2분의 N1, V2분의 V1, 전류는 반대요. I1분의 I2, 그 다음에 루트 R2분의 R1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해당됩니다. 14번. 변압기의 1차 권수가 80회, 2차 권수가 320회래요. 14번. 80회인데 2차 권수가 320회래요.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4배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차 전압이 100V라면은 1차는 얼마였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였을 때 4배 했을 때 100V가 됩니까? 100 나누기 4 하게 되면 25V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15번. 변압기의 권수비가 60일 때 2차 측 저항이 0.15입니다. 이것을 1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2차 측 권수 계산을 하게 되면 권수비가 60일 때 환산하게 된 값, 즉 15번은 권수비 A는 루트 R2분의 R1 계산할 수 있고, 권수비가 지금 얼마라고 합니까? 권수비가 60이라고 해요. 60. 근데 2차 측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0.15이라고 해요. 0.1분의 R1. R1이 얼마여야지 여기 60이 나오게 되나요?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1, 2, 3, 4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러면 360 넣었을 때 3600이 되고, 3600은 60의 제곱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6번.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4번에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17번 50Hz 변압기 60Hz에 같은 전압을 가할 때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주파수가 커지게 되잖아요. 자속 밀도는 그에 비례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변화시키는 회로를 무엇인가? 3번에 우리가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등가 회로. 19번 1차 전압이 13,200V, 무부하 전류가 0.2A, 철수온이 100W일 때 여자 어드미턴스는 약 얼마인가? 여자 어드미턴스는요, 우리가 무부하 전류를 그 다음에 1차 전압으로 나누게 된 것을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어드미턴스가 임피던스의 역수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는 I분의 V니까 어드미턴스는 V분의 I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20번. 다음 그림의 변압기 등가 회로는 어떤 회로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I1, V1, 1차는 다 그대로, 1차는 그대로 했어요. 근데 2차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다 여기서 A분의 1, I2, 그 다음에 A의 V2 해서 어떤 전 권수비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2차를 1차로 맞춰주기 위해서 작업한 거예요. 등가 회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2차를 1차로 환산한 등가 회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답은 2차를 1차로 환산한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변압기 문제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권수비입니다. 권수비. 몇 대 몇 이것에 따라서 전압, 그 다음에 전류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압기 설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